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업은행 인턴 공채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지금 자소서 접수 중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솔샘 석의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현재 열심히 취업 준비 중인 혼잡 칠린저 대표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자소서 막 지금 준비 중인 학생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카더라 관련해서 궁금한 항목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도 여러 가지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이 제한, 기업은행 인턴 나이 제한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인데요. 어떤 것 같아요? 있지 않나요? 나이 제한? 네. 예, 사실상 이제 카드라 통신에 나이 제한 이제 있다 이런 연비가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로 이제 좀 나이가 많으면 불리하긴 했었어요. 불리하긴 했는데 저는 원래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제 완전 블라인드로 할 겁니다. 예, 지금 아마 그 학교 넣는 날 없죠? 네, 없습니다. 예, 나이 넣는 날은 있었나요? 나이 없고 학점 없고 성별도 없고요. 네. 근데 나이 제한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넣는 난이 없다 보니까 네. 나이를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음, 예, 그래가지고 나이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얼굴이 좀 사가 보이면 굉장히 불리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최종 면접 가기 전에 서류 제출하잖아요. 학교 뭐 졸업증명서라든지 뭐 거기에 개인정보 나와서 최종 면접에서 영향이 가는 거 예, 아닌가요? 만약에 그 최종 면접 서류 제출해라고 해서 네. 나이로 만약에 뭔가를 작동시키게 되면 나중에 감사라든지 여기에 큰 문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솔직히 기업은행 인사부 직원이 뭐하러 뭐 그런 모험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4세 이하가 그냥 청년이라고 돼 있으면 이번에는 그냥 나이가 굉장히 이제 지원자 나이에 따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정규 분포처럼 그러니까 한 24세에서 26세가 이제 가장 많고 나이가 많으면 솔직히 취업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지원자도 적으니까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지원을 그렇게 해서 예, 결과값이 지원을 그렇게 나온 못하는 거다. 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나이가 있으셔도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볼 네, 그런 무조건 되겠네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질문이 많았던 항목이 뭐냐면 실제 이 기업은행 인턴 경험이 네. 나중에 이제 신입병원 공채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공모 모집 요강도 보면 우수 인턴의 경우에는 신입병원 공채 시에 필기 전에 우대 가점 부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많이 도움이 될까요? 유명하죠.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기업은행 인턴은 인턴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금턴이라고 부르죠. 예, 금턴, 네. 백금턴 뭐. 그 이제 인턴을 하고 나면은 네. 이제 하반기 행원 네. 보통 준비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서 자동으로 정규직이 된다는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그 비율도 높았다고 들었는데요, 아닌가요? 아니 제 경험상은 인턴 했다가 떨어진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른 곳에 또 취업을 했습니다. 뭐 공단에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은행에 가서 붙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필기 가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서류 전형 면제가 네,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혜택이 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근데 결국 면접장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심인데 예전에는 솔직히 서류 통과 확률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10명 중에 1명. 그러다 보니까 서류 면제가 굉장히 커 보였는데 지금은 서류는 다 붙여주고 오히려 필기에서 시험을 치는데 필기 시험이 이번 그 공채 때 보셨겠지만 NCS하고 그다음에 이 금융 경제와 관련돼서 변별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특정 점수에 거의 몰려 있었던 그랬었죠.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쿨쌤 생각에도 이 특정 점수 몰려 있는데 거기에다 가점 줘버리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돼서 오히려 면접장 밟을 확률은 제가 볼 때 이번 공채에 더 유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자소서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번
인턴이니까 아무래도 네. 신입행원하고는 좀 자소서 쓰는 방향을 좀 달리 해야 된다. 뭐 그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좀 있었거든요. 현재 어떻게 쓰고 있어요? 쓰고는 있어요?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하느라. 네. 이 작년 기준에 네. 제가 기업은행하고 기업은행 인턴 할 때 자소서를 똑같이 복붙해서 썼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공채는 어느 정도 갔어요. 그 단계를 꽤 갔는데 인턴 서류 같은 경우에는 광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써야 되지 않나,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원 동기, 뭐 입사 포부 이런 항목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있었어요. 예, 솔직히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는 당연히 뭐 30년 근무할 사람하고 6주간 근무할 사람은 당연히 이제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갖다 똑같이 썼었으면 제가 볼 때 고민의 양이 이제 적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번 항목 봐서는 뭐 그런 항목이 없잖아요. 지금 지원 동기도 없고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뭐 대부분 역량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냥 공채 자소서랑 큰 차이 없이 적어도 무방해 보이기는 합니다. 결국 이번에는 뭐 공채 때 지난 공채 때 준비하셨던 자소서가 있으면 충분히 활용, 뭐 네. 복부까지는 아니어도 네.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되겠네요. 네, 근데 역량이라는 게 이제 조금 생각해보고 그렇게 이제 고민해서 적으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이번에 새로 쓰려고요, 그냥. 네, 새로 쓰세요. 안 할게요. 예, 복붙에 너무 네, 안할 의존하지 거예요, 이제. 말고. 예. 복부 타는 게 좋지 않을까? 좋게야 좋죠. 뭐 자소서 안 그래도 기계가 되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자소서 항목이 약수령 3개, 그다음에 서술형 3개. 어떻게 보면 좀 항목들이 약간 까다롭다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도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좀 학생들한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서술형 1번 관련해서 좀 어떻게 적으면 좋겠다 이 팁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죠. 네. 그래서 서술형 1번이 네. 인턴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 3가지를 정의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다음에 본인이 그 역량에 부합한 사람임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질문이 예. 굉장히 길어요. 좋네요. 사람 잡네요. 네. 이게 1500바이트인가요? 1500바이트고요. 네. 또 역량 3가지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소통, 배려, 공감 또 이 학생들 많이 이거 가지고 쓸 것 같은데 네. 자소서 5적. 5적은 경청하고 또 뭐였죠? 예, 경청 친화력, 소통, 공감, 배려, 경청 친화력. 네. 아마 이 범주에서 맴도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난 자소서 써볼 예, 수 있을까요? 제일 쉽게 벗어나려면 복사, 인사, 감사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예, 이건 농담이고요. 예, 근데 실제 뭐 저 인턴한테 가장 중요한 역량이 이 복사, 인사, 감사거든요. 감사긴 한데 그렇게 적어주시면 안 되고 일단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기업은행 인턴은 실제 복사만 하는 인턴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도 하고 고객 이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직원처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행에서도 이제 예비 정규직을 뽑는다 이런 느낌으로 뽑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역량이 당연히 이제 고객을 상담할 때 필요한 역량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단순히 소통, 공감, 배려 이렇게 이제 생각 없이 적을 게 아니라요. 이런 고객과 상담할 때 정말 나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넓은 안목이라고 썼던 친구들이 있었고요. 뭐 분석력이라고 썼던 친구들도 예전에 있었었고, 그 다음에 기획력 같은 왜냐하면 마케팅 같은 것들을 하면 실제로 그런 기획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친구들에게 카드 또는 모바일 앱 이 모바일 앱 10개를 이렇게 유치한다 하더라도 그게 다 기획을 하고 뭐 해야 그렇죠. 되는데 학생들이 자꾸 이제 그런 것들 그냥 단순히 소통만 하면 뭐 된다 이런 생각이니까 그래서 좀 힘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본인이 쓰고 있는 역량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 우리가 얘기해 까줄게요. 본다면 제가 그래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빨리 내놔봐요. 저 이제 당연히 배려 썼던 적 있었고, 네. 네, 공감 당연히 쓴 적 있었고, 네.
그러다가 쏠쌤한테 대차게 까이고 싹 뒤엎었었죠. 아니 뭐 이 자소서 항목 관련해서 뭐 특강하신 거 네. 유튜브에 또 일부 올라갈 테니까 그 부분 또 참고하면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이 면접에 관해서도 잠깐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서류 합격자 발표가 예정이긴 하지만 6월 19일, 그다음에 아마 개별적으로 합격한 학생들, 취준생들한테는 지원자에게는 22일까지 별도 안내한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보면 협상, 그다음에 세일즈, 인성 면접 이 세 가지가 줄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대비하면 될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제가 볼 때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준생들은 희한하게 이제 인성은 쉽게 생각하고 세일즈 협상 좀 이렇게 특이한 면접에다가 너무 이렇게 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면접에서 뭐 쿨쌤이도 보면 알지만 몇 마디 던져보면 거기에서 대부분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예, 인성이 제일 중요해 보이고 뭐 협상이나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취준생분들이 좀 그 영업점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싶어요. 그래서 고객을 은행원들이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는지를 좀 지켜보고 그걸 좀 비슷하게 좀 뺏겨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하지 않고 상상 속으로 뭔가 세일즈 하려니까 영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실상 뭐 은행원들은 매일 세일즈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 모습 보는 게 그리고 인턴 면접 후기를 보면 네. 그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작성 때부터 실제 면접 준비할 때도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본인의 면접 어떤 답변, 네. 질문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면접 경험 보니까 어땠었어요? 글쎄요, 제가 간 면접은 학원 면접이어서 그게 인턴 면접이랑 얼마나 같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인성 면접을 맨 마지막에 보거든요. 네. 되게 기습적으로 봐요. 네.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면접자들 입장에서 이제 다 끝났다. 네. 야, 오늘 1박 2일 동안 우리 진짜 고생 많았다 하고 네. 우리 가서 밥이나 먹을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2명씩 불러서 네. 데리고 가요. 그리고 뭐 한다고 말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인성 면접을 치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마도 인턴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보니까 네. 끝까지 이제 긴장을 놓치지 않고 네. 그리고 인성 면접까지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템포를 유지를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여튼 면접까지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어떻게 보면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업은행 인턴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될런지 여러 가지 팁, 그다음에 카더라 통신 관련해서 궁금증 한번 풀어봤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